네, 나경철 뉴스캐스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이슈는요. 네, 김건희 여사가요,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한 서면 조사서에 50일 넘게 이 답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KBS의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오호, 예. 김건희 여사가 연구 실적과 수상 이력 등을 부풀려서 5개 대학에 채용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이었죠. 지난달 초에 서면 조사서를 보냈는데요. 어제까지 이에 대한 답장을 받지 못한 겁니다. 게다가 곧 있을 경찰 인사에 따라서 이 수사 책임자가 다음 달쯤에는 교체될 거라는 전망도 나와서요. 이대로라면 앞으로 수사가 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인 그런 상황입니다.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뭐라고 해요? 김 여사 측은 통상의 다른 사건에서도 서면 답변서에 대한 충분한 답변 기한을 부여하고 있다라면서 이 수사를 지연하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도 이 논란을 야기한 것만으로도 본인이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요. 네. 김 여사도 기자회견 연 적 있잖아요. 그때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리고 또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라면서 일부 의혹을 인정하고 또 사과한 적도 있었는데요. 얼마나 더 사실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지 궁금하고요. 취임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또 복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나왔다라는 뉴스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네. 이 부정평가 요인 중 하나로 최근 김건희 여사의 활발한 활동 중에 불거진 여러 논란들도 꼽히고 있거든요. 네. 이제 이 나토 정상회의에도 윤 대통령과 동행을 하면서 국제무대에도 모습을 드러낼 텐데요. 허위 경력 의혹과 같은 이런 논란들을 제대로 좀 털어내지 못하고 활동만 활발하게 한다면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법과 원칙에 맞게 정당한 수사 절차 잘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서면 질문지를 보는데 질문 문항이 도대체 몇 개나 되는데 50일 넘게 이렇게 거니까 질질 끌고 있는 겁니까? 너무 많은 게 아니었을까? 근데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또 하나 퍼뜩 떠오르는 거 있는데 지금 국민대 지금 그 표절 심사 결과 나왔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죠? 못 들었습니다. 그건 더 오래 걸리네. 그게 참 많이 걸린대요. 네. 현대판 함흥차사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가면 안 돌아오네 도대체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일주일 전이었죠.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7위의 우주 강국이 됐습니다. 당시 발사를 총괄했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도 많은 분들의 격려와 응원이 쏟아졌었는데요. 그런데 정작 이 항우연 소속 연구진들의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요? 어제 이 항우연 노동조합이 성명을 냈는데요. 항우연이 국내 연구기관들 중에서 최하위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고 또 기계 부품 취급을 받고 있다. 자, 이렇게 좀 강하게 주장했는데요. 노조에 따르면 초임 연봉이 국가과학기술연구에 속한 25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 중에서 21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해서요. 다른 기관에 동시에 합격한 연구원이 이 항우연을 선택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를 항우연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임금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최근 누리호를 성공시킨 주축인 50대 연구원 이후의 세대를 길러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고요. 야간 및 휴일 근무를 포함한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수당조차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수준으로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서 이 노조 차원의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게다가 10년 이상 우주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 용역을 6개월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우주개발 사업을 함께하는 동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사실 이 정도면 우리가 그렇게 열광하고 박수를 쳤던 그 누리호가 열정페이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딱 그거는 열정페이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노조는 정치인들은 우리를 장기판의 졸처럼 여기고 담당 부처와 기관의 책임자들은 언론파리에 바쁘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하자 항공우주청을 설치해서 관계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죠. 이것도 하나의 숟가락 얹기처럼 좀 보이지 않으려면 새로 그 정부 부처 신설하기보다는 지금 이미 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은 첨단을 달리는데 후상 복지는 엄청 지금 낙후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참 그렇네요. 네, 자 마지막 이슈는요.
자, 농협에서요 또 직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좀 대담할 수 있나 싶은 사건이 불과 2주 만에 또 발생한 건데요. 네. 2주 전에는 경기 광주시 오포 농협 본점에서 근무하던 30대 직원이 스포츠 도박 때문에 생긴 빚을 갚기 위해서 50억 원 상당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을 했었죠. 네. 이번에는 파주시 지역 농협입니다. 자, 여기서 농산물과 자재 또 생활물자 등의 재고 관리 업무를 하던 직원이었다고 하는데요. 회계장부 작성하면서 이 매입하는 재고의 자산을 실제보다 수십 배가량 부풀려서 회사에 그 구매 금액을 요청을 한 거죠. 이 금액을 받게 되면 남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돈을 지금 알려진 것으로는 지난 5년간 최소 17억 4천만 원을 본인 계좌 또는 차명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보이는데 농협 내부 조사에서는 55억 원에서 최대 70억 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직원은 이 횡령 금액의 상당수를 코인 투자에 썼다고 하고요. 네. 또 외제차와 같은 사치품 구매하는 데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왜 농협에서 자꾸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건지 또 직원들이 이렇게 수십억 원을 횡령할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좀 이번을 계기로 명확히 좀 밝혀져야 할 것 같고요. 네. 농협뿐 아니라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재고 자산을 수십 배 부풀렸는데 그게 결제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이상하게 느껴져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네. 이게 통과됐다는 것부터가 좀 이상한 그러니까 결제 같습니다. 보고서 올려봤다 보지도 않고 그냥 사인해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네. 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횡령이 발생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나경철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